반갑습니다. 제1세션에서 훌륭한 발표와 열띤 토론에 이어서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2세션의 발표자이신 재승호 중앙대 토닥전문대학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토론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십니다. 제2토론은 장석관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제3토론은 이정은 동아일보 기자님이십니다. 네, 먼저 재승호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재승호 교수입니다. 현 정부가 소위 권력 기반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을 이관한다고 하는데, 이건 체제안보,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아주 단견의 조치고 졸속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국민들을 현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로 이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관을 시켜서 무력화시키는, 그러므로 결국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는 수순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관하니까 살아있는 거겁니다. 거기서 하면 되겠지. 전혀 아니올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파괴 전복을 기도하는 외부의 적을 방관한 국가를 포함해서 그 외부의 적이 수행하는 각종의 체제안보 위협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는 대공사건에 관한 수사, 대정부전복 사건에 대한 수사, 또 이제 국정원 왜냐면 이제 국가보안법에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 직원의 범죄 수사권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공수사인데, 대공수사는 일반 형사범죄 수사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간의 첩보 수집 및 의사,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등 일반 범죄 수사를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업무 영역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외사, 보안, 방첩, 대북 공작, 정보 협력, 사이버 활동, 과학 장비, 탈북자 신분 등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야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의 추적을 통해서 조직 배후의 전모를 받게 되면 보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그리고 또 간첩의 확신범적 성격, 또 이 조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묵비권 행사 등 신문 투쟁, 또 정식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받기 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상의 제약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대공수사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수사권 없는 정보활동만으로는 간첩 검거라든가 지하장의 반국가 활동의 포착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대공전선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대공수사의 기본은 또 핵심은 간첩을 검거하는 것인데, 간첩이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 직파 간첩이라면 오늘날 그렇게 거의 없고, 다 이 해외를 통한 제3국을 통한 우회 침투고 또 신분 세탁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해외 또 우리 국내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수사가 전개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피레미를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또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서는 그런 게는 장기간 은밀한 수사가 필요하고, 또 그에 앞서서 어떤 내사나 정보 활동이 요구가 되고, 여기에서는 휴민트, 시긴트, 테킨트 이런 것들 다 이게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은 그런 정보 자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대공수사관은 국정원에 입보한 후에 퇴직할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여기서 계속 대공수사 업무만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성 노하우가 있죠. 그리고 대공수사를 이게 지금 분리해가지고 지금 경찰을 이관한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국가안보, 체제안보 관련 수사권은 일반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편주의적인 추세다. 세계 한 80여 개 국가 정보 선진국들은 그중에서 52개국의 정보기관들이 국가안보 관련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정보수사 업무의 통합의 필요성,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안보수사, 특히 국가안보, 체제안보 수사를 공개조직인 경찰에 맡겨서 전담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특히 분단국이었거나 분단과 유사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다. 중국, 베트남, 예멘 같은 나라는 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기관의 정보 수사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9.11 테러 이후에 이 선진국들이 국내 해외 파트로 분류되어 있는 뭐 영국, 미국 같은 나라도 이 정보 공유와 통합적인 그런 융합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그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대공수사 업무를 떼서 말이죠. 공개 수사 조직을 보내는 것도 맞지 않다. 우리는 남북한 대치의 그 엄연한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대공수사 이거를 더 유지하고 또 활성화하고 잘하도록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 몇 년 동안 4년차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산도 깎고 그러면서 뭐 넘기겠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넘기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폐지로 가기 위해서 잠깐 경찰로 이관하는 것, 신용을 할 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찰청으로 많이 이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첫 번째로 공개수사기관에서 대공수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아시다시피 경찰은 공개수사기관으로서 범죄 발생 후에 그 범인 검거 같은 사고 처리를 담당하고, 또 민생 치안을 주된 임무로 하고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죠. 그리고 지금도 경찰청 보안국이 있는데 그 평생 동안 경찰청 보안국에서 근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새 거기 가면은 승진도 못하고 소위 지금 천대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싶어하죠. 승진도 잘 안 돼요. 그럼 거기에 무슨 메리트가 있고요? 또 전문성 자꾸 떨어지죠. 인사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공수사는 사전 촉보 입수, 장기간 내사와 공작 등 은밀한 추적 활동이 필수적인데, 이 경찰은 공개수사기관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 그리고 또 간첩 수사에 있어서는 체포된 간첩을 잘 역이용해서 적의 공작선을 유인하고 적의 오판을 유도해서 적의 공작 역량을 약화 또는 소지시킨 일도 병행하는데, 경찰이 이런 수사 공작을 할 수 있냐? 어렵다. 특별히 경찰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안보수사심의회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런다면 극비리의 수사회를 간첩 수사가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네. 아예 원천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수사 대상이 되는 피의자, 또 이런 이해관계인들이 뭐 청탁을 하거나 정치적 외압,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수사 중단 등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많다. 결국 경찰에 넘길 경우 이런 간첩 수사라든가 대공수사는 실제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찰의 대공수사를 위한 해외 조직 설치도 그거는 국제법 및 국내법적인 제약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죠.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말이죠, 공권력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나라의 주권에 충돌하고 주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어요. 경찰이 지금 해외에 나간 경우는 영사 내지 영사협력관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범죄인이 되거나 또는 피해자가 될 때 영사 조력행위를 하기 위해서 영사나 영사협력관으로 나갑니다. 그것도 모든 공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공간,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거주하거나 해외여행을 많이 이런 데만 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경찰청에서 하는 대외 업무 중에 그 국제 범죄 적색 수배서 이런 걸 할 때 그건 인터폴 중앙사무국에서 경찰청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가서 해외에 나가서 수사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터폴 국가사무국에서 그 나라 해당 국가에서 그 수배를 좀 요청하는 겁니다. 부탁. 그럼 그 결과를 회신받아서 우리가 국내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우리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 영사가 이제 그 영사 조력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초보적인 조사는 할 수 있어요. 조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경찰이 나가서 말이죠,
그런 수사를 하려면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그 영사 조력행위는 영사관계 간의 비엔날이요 63년 또 양자 간의 영사협정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 관련해 가지고 발생했을 때 이 수사공조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형사사법공조협정이라는 게 관계국 간에 체결돼 있을 때 그에 따라 요청을 하면 법무부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또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가 배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수사를 한다, 대공수사를 한다, 이거는 현실은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조직법상으로도 경찰이 해외 조직을 별도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경찰 국정원에 지금 해외 파트가 있잖아요. 국내 경찰청에서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정보 수집과 수사 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도 아마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래 그러면 그냥 내팽개칠 겁니다. 경찰청에 만약에 대공수사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그 해외 조직 만들 수 없다고 좋아할 거예요. 아마 이 정부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무력화되겠죠. 경찰의 해외 분야 대공수사물을 국정원이 도와주면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이거죠. 이 간첩 관련 정보는 극히 민감한 출처를 통해서 수입한 것이 대부분이고 만약 이것이 다른 기관에 제공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공작원 협조자 외국 기관들이 아마 협조를 기피할 겁니다. 지금은 비밀 정보기관에서 아주 극비리에 아무도 모르게 또 정보 출처도 보호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보 협력도 이루어지고 대공수사가 또 이런 것이 단초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경찰에서 이거 한다. 상당히 이제 움츠러들고 사라지겠죠. 국정원 해외요원이 고위 업무도 바쁜데 다른 기관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경찰의 대공수사 인프라가 역량이 극히 미비합니다.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경찰은 공개수사주의이고 그래서 국내 좌익 세력들이 공안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적 표현물 수사라든가 찬양고 문제 수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해왔고 여기는 뛰어난 역량을 또 발휘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렇게 활약을 못하고 성과가 많지 않아요. 이 간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90% 이상이 국정원이 담당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렵게 이 정부가 하듯이 만약 경찰청에다가 대공수사권을 이관을 한다고 칠 때 지금 국정원이 갖고 있는 과학장비형 해외 조직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정원 대외 정보안보원으로 바뀝니까? 경찰청에 두 개의 그 기관에서 말이죠. 이 엄청난 그 예산과 또 그 중복 투자가 일어날 거다. 그럼 과당 경쟁도 있을 수 있고 정보 혼선이라는 문제점이 생겨날 것이고 상당한 부작용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경찰 권력은 또 비대화되고 또 인권 침해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국정원의 정보 활동에서는 차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국정원에서 어느 방에서 하는 업무는 다른 방에서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차단의 원칙은 은밀성과 장기관을 요하는 대공수사에서는 다른 정보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국정원은 다른 방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경찰이라는 공개 수사기관에 그동안에 지난 60년 동안 축적되었던 정보를 말이죠. 넘겨라. 수사권과 함께 넘겨라. 그러면은 저는 그런 대공수사 정보가 그 이관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공수사는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아마 현상이 나타나면은 뭐냐면 국정원 대외정보원본 대국민 사찰이 왔구나. 대공수사 정당한 대공수사를 대국민 사찰 공작 정치 정보 정치 이렇게 폄하하고 그래서 선정공세하고 정치 쟁점하면요 결국은 대공수사 못하게 됩니다. 경찰로 가도 못하게 됩니다. 국민 사찰이라고 나올 테니까. 그리고 경찰은 정권 핵심부의 침투하는 간첩 검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에 또 간첩의 협조자 이런 거 망원 이런 사람들을 7,000명 내지 한 3만 명도 운영한다고
이렇게 파악해 왔고 이런 통계도 한 10년 전에 통계인데 지금은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 어땠습니까? 이 기욤이라는 간첩 사건이 발생하고 일어났죠. 동독도 그 동독의 슈타지도 말이죠. 이 서독 내에 수많은 간첩 협조자를 정치권에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또 성공했어요. 기욤 사건은 나타나. 하원 의원 5명, 브란드 총리 수행비서 아까 기욤, 헌법보호청 방첩국 부국장이 동독 간첩을 발견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독일 통일 후에 이 슈타지 이 동독에서 그거를 훼손하고 없애려고 했는데 로젠홀츠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 CIA에서 입수해가지고 이 통일 독일에게 넘겨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엄청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말이죠. 이게 슈타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버시니 뭐 무슨 개인의 사생활 뭐 이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한 10여 년쯤에 이 조금 저쪽 성향에 있는 어느 변호사하고 말이죠 경향성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 보낸 간첩 협조자가 상당수일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냐면은 그 조작한 거다. 간첩 조작 사건이고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북한의 그 대남 공작 기관이 다 폐지되고 없어졌나?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이 경찰로 봤을 때 대공수사는 이게 지금 아까 브란트 그 수행 비서처럼 정권 핵심부의 친북 세력 또 간첩 활동하거나 협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침투시키고 어쨌든 자기들 대남 혁명 전략에 유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런 대남 그 공작 활동을 전개하는 이거를 좀 차단하고 말이죠. 억제하는 그런 수사 활동인데 과연 이게 공개 수사 중에 있을 때 누가 수사하는 것도 알고 그럴 때 이 경찰에 대해서 경찰청장에 대해서 말이지 또는 뭐 청와대에 또 누구 파견 나가 있는 뭐 경찰의 무슨 그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압력을 넣었을 때 이게 굴하지 않고 말이죠. 아까 우리 최기식 변호사도 말씀드렸죠. 대공수사를 전면 진행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그 1심의 간첩단 사건 나왔을 때도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압력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국정원장이 옷을 벗기더라도 나 이걸 해야 되겠다. 중요한 이런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게 대항했고 또 그 국정원의 안보수사국의 담당 그 수사관들이 강단 있게 나갔으니까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표면화되기 전에 내사 또 어떤 은밀한 대공수사를 전개해야 되는데 그런 장기간의 은밀한 그 내사와 정보활동과 수사는 결국 비공개 비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하는 것이 적합하고 타당하다. 경찰은 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제가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경찰은 해외 조직을 갖고 있지 않고 또 해외에서 공권력 또 수사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들이 어떤 뭐 거기 가서 뭐 행적조사, 국가안보위의 세력의 해외 행적조사나 채정 활동을 했을 때 그거 수집한 증거가 만약에 법정에 출두했을 때 당신들은 해외 조직도 없는데 말이야 어떻게 그걸 증거로 했냐 말이야 이 독수독과 이론에 걸려가지고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민변은 또 논리를 많이 개발해갖고 주장하면 결국은 그렇게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러다 보면 결국 경찰청에서 하는 대공수사업의 상당 부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면서 이걸 잘하도록 독려하고 뒷받침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인권수사의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가야지 이게 이번에 이거 폐지하고 경찰을 기관하는 것은 아까 자꾸 몇 차례 되풀이하는데 국민들을 현혹하는 그 말장난에 불과하고 대공수사를 폐지 무력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 수순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유지하면서 경찰은 아까 말했지 국내 좌익 사건, 좌익 세력들의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집요하게
전개해왔던 이 국정원, 뭐 그전에 안기부를 폐지하고 또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국가부 폐지 무력화하는 그 전략에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스스로 영합하는 행동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즉각 현 정부의 이런 정부 여권의 이런 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또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개정안 이거는 즉각 중단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을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의 핵심 내용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의 폐지인데 이 대공수사권의 폐지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이관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기만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오늘날 대공, 방첩 이런 개념은 냉전 시대의 소극적인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개념으로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정보원이라는 독자적인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함정을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틀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